분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두 분 일주일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네. 경제 방송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저한테 자꾸 보험 상담을 하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 나 이 보험 어때? 이 보험 이거 잘 든 거야? 뭐 이렇게 가져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동안에 전문가분들께 들은 귀동량이 있으니까 아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도 뭔가 섣불리 제가 얘기했다가 이게 잘못된 정보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걱정도 그렇죠. 되고요. 아,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네. 사실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속 시원하게 한 번에 그냥 딱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O냐 X냐. 그쵸. 아. 그럼 너무 좋겠지만 맞아요. 이제 요즘 워낙 또 변화무쌍한 금융 트렌드 또 각자의 상황 등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중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문가와 전반적인 본인의 삶과 인생을 깊이 나누고 또 같이 계획하고 그리는 것이 금융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제 지인분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봤다가 큰일 나면 누구 탓할 거예요? 저희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이라고 써서 보내세요. 여러분도 다를 거 없어요.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돈키호테 전문가들과의 상담 가능하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가 책임 안 져드려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의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럴 땐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을 깊숙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문가님들 너무 멋지게 생각하고 항상 든든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뭔가 칭찬은 오래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아유,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아서. 될지. 아니, 네, 제가 네. 뭐 그런 얘기 듣자고 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매번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이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음. 가끔씩 근데 저희도 입이 딱 벌릴 만큼 이 엄청 놀라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저희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논란 아주 그냥 잘 가입한 엄청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봅니다. 그런 네.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전문가님조차도 야 나도 부럽다 싶을 그쵸, 정도로 그쵸. 너무나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신가 봐요. 네, 있습니다. 어. 네, 제가 벌써 한 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첫 상담을 하면요. 상담을 요청한 분이 이제 걱정이 막 태산이에요. 그런데 또 요청을 하셨겠죠. 네, 근데 이분은 왠지 뭐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자신 있으셔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이래서 상담을 요청을 좀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을 줄지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금 흐름 이야기 당연히 해드렸고요. 또 이분 직업이 15년 차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일과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FM.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도 오차가 없더라고요. 알맞게 딱 저축하고 또 알맞게 소비하고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 상품들 가입하고 계신 것들을 살펴봤죠. 살펴봤죠 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금융 상품이 굉장한 게 있었나 봐요. 네. 지금까지 제가 경제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이런 상품을 딱 2번 봤습니다. 네. 어땠길래? 바로 이제 24세 24살에 딱 사회 나오자마자 가입한 연금인데요. 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님께서 무조건 해라.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뭘 가입을 하셨나 봐요. 네. 월납보험료가 58,000원짜리였는데 그냥 저축이야 이렇게 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니까 취업하고 그냥 계속 납부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내가 한 뭐 10년 넘게 납부했는데 요거 유지하는 거 맞나 싶어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쓱싹쓱싹 긁어보니까 1등 복권이었던 거예요. 월납보험료가 58,000원짜리였는데 그렇죠. 이게 1등 복권 어떤 거길래 네. 그래요? 일단 이분이 연금 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97년도입니다. 1997년. 이때 우리나라는 아주 아픈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금융위기를 맞아서 제대로 맞아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이때 당시는 약 14% 정도였어요. 굉장했네요. 높았죠. 그래서 각 은행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특판 상품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시기에 이 연금을 가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증권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진짜 입이 딱 벌어졌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58,000원씩 26년을 납입하고 50세에 연금을 개시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일단 올해 납입은 하셨는데 26년을 납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58,000원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와, 100만 원, 150만 원도 굉장히 굉장히 높게 그럼요. 말씀하신 네. 거네요. 네. 그렇죠? 26년 납입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랍습니다. 무려 매월 250만 원입니다. 매달 250만 원을 받으신다고요? 네. 250만 원씩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것도 종신형으로. 여기서 끝 아닙니다. 여기서 끝 아니고 10년마다 생존 축하금까지 있어요. 살아계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우와. 네. 아니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게 진짜 있었어요? 네네. 97년이면 저 있을 때거든요. 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저 제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금액이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복리로 확정 14% 상품이었어요. 아 진짜 14%. 와. 네, 14%인데 복리야. 아. 납입 원금이 2천만 원 정도 되고 붙은 이자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자만. 아. 예,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죠. 물가 상승률 따질 게 아니죠. 그쵸, 지금 14%면은 그렇죠. 거기다가 복리예요. 그러니까는 복리예요, 연금 맞아요. 상품이니까 복리겠지. 거기까지는 이제 예상했어요. 근데 네. 14%면 와 이런 상품 또 없을까요? 있으면 아. 저 좀 가입하게 두 분. 저도요. 살짝 좀 저도 알려주세요. 가입할래요. 없구나. 네. 없나 봐요.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진짜 아쉽게도 지금은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아. 네, 뭐 백투더퓨처가 가능하면 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백투더퓨처면 미래로 간 거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네, 제 말은. 네. 백투더퓨처. 어쨌든 뭐 그러네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이유는 경험 생명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역시 그렇죠. 화이팅. 네. 이분이 가입하셨을 때가 97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97년도면 경험 생명표가 2회 아니면 3회 정도였을 거예요. 음. 일전에도 연금은 경험 생명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이 경험 생명표는 연금을 개시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 사망 시점을 통계로 한 분석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 생명표는 경험 사망표가 되기도 하죠. 1회차 때는 89년도에 처음 생겼고 사망 추정 시기로 남성은 약 65세 정도 살다가 돌아가실 거다. 그리고 여성은 75세 정도까지 살다가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2회, 3회를 지나서 9회차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사망 추정 시기를 남성은 83세, 여성은 88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24년도쯤에 이제 10회가 나올 예정인데 그러면 사실 이 사망 추정 시기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이 경험 생명표가 아직도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험 생명표는 연금을 개시할 때 내가 언제까지 나누어 줄지를 보험회사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나누어 줄지를 결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 이 연금을 가입할 때 종신형이면 이 사람이 종신이어도 평균 연령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까지 살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봐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시금액을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가입할 당시에 남성의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지금 평균 연령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남성의 되죠. 평균 연령이 사망할 거다라고 보는 게 65세면 말이 안 되죠. 65세면 청춘인데. 그렇죠. 오늘따라 상당히 흥분을. 그러니까요. 나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그렇지. 엄마 나 97년도에 뭐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2회이기 때문에 6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회 근데 적용을 받으면 65세니까 15년 나눠서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88세다 지금처럼 9회다. 그러면 38년 나눠서 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얼마나 줄겠어요? 많이 줄죠. 대박이네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30년 만에 수명이 20년이 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단해진 거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이득이시고, 그러네. 네, 저희 방송에서처럼 아. 노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일들은 정말 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찍 맞아요.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위 남자분의 경우 월납이 58,000원이었다면 총 납입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얼마 안 되죠, 사실. 근데 복리로 14%면 개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거기에 2회차 경험 생명표를 적용받게 되면 고작 50세 때부터 67세까지만 나눠 받는 거니까 계산해 볼까요? 2억을 17년 동안 나눠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네. 계산기좀 네. 가져올까요? 네, 엄청 맞아요, 큰 높은 맞아요. 금액이 되겠죠. 네. 와. 근데 지금 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음. 그때 가입하셨던 분도 50세가 아직 좀 안 됐는데 17년으로 나누어진 금액을 50세부터 죽을 때까지 수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8년을 원래는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네. 250만 원, 2억을 17년으로 나누면 100만 원 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융회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원래 100만 원이 넘게 받는 거지만 유지를 잘 해. 그러면 우리가 웃돈도 챙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사실 솔직히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죠. 사실 저도 그래요. 이 금융 상품이 탐이 나긴 하는 건데 사실 정말 대단한 건 이 상품이 아니라 이 남성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험 계약이 해지율이 매우 높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짧게 판매한 상품들은 유지를 해야 이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보험 가입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30%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20년, 26년 동안 의심 없이 잘 유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좋은 상품을 게시하시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 상품을 해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계세요. 이유는 다양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 상품을 이 장기적으로 뭘 좀 가져가야 된다는 이 이해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낮습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깝죠. 네. 이렇게 파격적인 금융상품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을 받는 참 재밌는데요. 이분 사례를 들으면서 전문가님들이 계속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죠. 젊은 나이부터 그쵸. 조금 더 일찍 연금에 가입을 하는 거 중요하다. 요즘에는 이런 엄청난 연금 상품은 없다. 지금은 이런 거 판매 안 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도 비슷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소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월 25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 연금 상품 준비를 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연금 상품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꿀팁들 어떤 게 그렇죠. 있습니까? 일찍 준비하라는 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일단 다른 부분으로 한번 네네.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입 당시 경험 생명표를 적용해주는 상품인지 아니면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 몇십 년 후에 그때 개정된 경험 생명표를 적용한다라는 상품인지 그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네.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환급률이 좀 이렇게 높아진 이 종신보험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연금으로 쓰셔도 된다는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위급할 때 긴급자금으로 쓰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게 연금으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사업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하실 거라면 목적에 맞게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자, 두 분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경험 생명표가 가입을 하는 그 시기께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경험 생명표 또는 사망 생명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개시하는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 건지, 요거 개시하는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 연금 덜어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이 부분도. 그래서 가입하는 그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라. 우리가 연금이면은 한 20년, 30년 뒤에 개시를 하는 건데 그때 경험생명포가 가입이 그게 개시가 될 때로 적용이 된다면 훨씬 불리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우리가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요. 젊었을 때 미리 가입한 그것도 엄청난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50세부터 너무나 부러운 그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4부에서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와 진짜 잘 준비하셨다 싶은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번엔 또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아주 뿌듯했던 사례를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최근에 고객분 중 한 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어. 그리고 치료 중에 있으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치료 내용과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한 보장 확인을 했죠. 갑상선암이면 네. 암보험에 가입한 진단비 내용에서 이제 유사암으로 빠지니까 20%나 아니면 적은 분들은 뭐 10% 이게 조금만 받게 되잖아요. 좋은 거다 맞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담하세요. 제가 뭐가 해드릴 필요해요? 말씀 다 해버리셨네. 어쨌든 하지만 작년이랑 과거에요. 잠깐씩 한도가 풀린 적이 있습니다. 확대가 돼서요. 이 여성분은 너무 다행히 그때 암보험을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의 걱정은 종양이 생긴 부위가 좀 어려운 부위라서 말씀하셨었죠. 다빈치 로봇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어요. 네, 섬세하게 최신 기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급여 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껏 걱정을 하고 계셨죠. 비용 때문에.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를 암 진단보다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 보험을 준비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죠. 너무 좋다.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왜 비용이 큰 수술을 앞두고 내가 보험에 들어놨던 게 크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들어놨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안심이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살펴보니까 유사암 진단비가 무려 5천만 원. 오, 다행이다. 500만 원 아니고요. 5천만 원. 네. 빠바바. 보통 한 손해보험사에서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크기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거든요. 손해보험사에서 유사암을 가입한 게 5천만 원이면 정말 많이 가입한 겁니다. 네. 네,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네. 음. 어쨌든 암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심적으로 매우 심란하시고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넉넉한 보험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아프신데 이런 거라도 받게 되면 아픈 게 덜 아프죠. 그렇죠. 네, 아픈 게 낫는 것 같지. 네. 근데 한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에. 네, 네. 그러면 지금은 가입이 안 된다고도 하셨고. 네. 아니 왜 자꾸 이런 게 풀렸다가 막혔다 풀렸다 막혔다 막 이래요? 지나고 나면 아쉽다 아니 이런 거죠.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팁을 또 드릴게요. 네. 이게 줄어든 유사암 진단금에 대비해서 각 회사에서 통합 유사암 진단비 대신에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양성내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쪼개놨어요. 그래서 초기 갑상선이나 중증 갑상선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전이돼도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 전이되면 못 받아요. 그런 거 다 돼요 네, 이제. 근데 전이돼도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특약으로 따로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돈이 내가 따로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잘 받으면 되죠. 그렇죠. 어... 여기 돈을 아낄 수 있는 과거에는 방법이죠. 새우 눈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사암을 따로 들어야 되긴 하지만 내가 좀 더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내가 뭔가 암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대비를 해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든든하실 수가 있고 아플 때는 이제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 많이 그렇죠. 되시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들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또 될까봐 음.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맞아요. 되시고요. 근데 일단 보험료가 이렇게 든든하게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크게 이렇게 좀
든든하게 예, 마음이 하죠. 좀 네. 안심이 되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은 다행인 거고 몸도 좀 빨리 나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다른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분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좋은 것들은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죠? 그게 왜 자꾸 그럴까요? 없어질까요? 이재준 의원님.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거에 따른 손해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 이상 이후에는 또 뭐 절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계속 좋아지는 거에 따른 보험사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이 후자가 많습니다. 이게 그 이런 경우가. 과도한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 네. 막 우리는 500만 원 해주겠다. 근데 저기는 갑자기 1,000만 원 해주겠다. 여긴 뭐 1,500만 한도 원 끝도 해주겠다. 없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음.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지켜보다가 너희들은 도대체 이거 계산을 하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음.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을 좀 찾아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전문가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준비를 잘한 사례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음. 가지 사례를 더 공유해 볼 건데요.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동키 청취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담을 다 했던 분인데 가족들이랑 함께 놀러를 갔다가 차 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가.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아니 누가 감히 우리 동키 누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러지 마. 진정하세요. 네. 들어보니까 자녀 3분이랑 남편분, 본인 이렇게 해서 5분이 차에 타고 계셨고요. 우선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제 그쪽 상대방 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이제 뭐 어디 다치시거나 운전하시다 사고 나시거나 이러면 일단 미리 좀 전화를 달라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기억나셔서 연락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분의 경우에 작년에 이제 가입하신 금융상품 분석해 드릴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다고 그냥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딱 살펴봤더니 이게 좋은 담보가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있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한 10,000원 줄이고자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해 주셔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비쌌어요? 얼마였길래? 28,000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운전자 보험도 10,000원대니까 그냥 가지고 계셔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의 경우에 자녀분 통학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캠핑, 아이들이 많으니까 캠핑도 자주 다니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동승자 특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지를 시킨 거예요. 동승자 특약. 네. 네네. 이 동승자 특약은 뭐냐면 동승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급부별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사고 급수가 1에서 14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급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1인당 14급이 무려 100만 원이에요. 지금은 3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때 14급이 당시는 뭐냐가 14급이 중요한데? 가장 낮은 거죠.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나면 그냥 기초 2주잖아요. 네, 근데 이 14급만 돼도 10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럼 1급은요? 5천만 원 정도 이상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특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1급과 14급일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받게 된다. 지금은 없어지. 14급일 때, 네네 맞아요. 그래서 1급은 교통사고 당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그 근육이 놀랐다거나 뭐 아니면 뭐 단순 염좌, 타박상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거든요. 2등급 이러한 등급이 14급이고요. 11급은 보통 뇌진탕, 머리 아파서 이제 뭐 찍고 하면 이제 11급 받게 되고 1에서 2급은 보통 하반신 마비 등과 같이 큰 중상해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만 삐끗해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꿀팁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주신 동키분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왜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왜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믿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고요. 네.
유용한 사례들을 이렇게 오늘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내 보험에도 내 연금에도 이런 엄청난 기능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증권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전문가분들이 방송 중에 꿀팁으로 방출을 해주시는 정보들이 있어요. 곧 없어질 수도 있는 특약들, 보장들, 좋은 보험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없어지기 전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돈키호테 전문가들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7355님, 저도 제 아이한테 그런 연금 선물해주고 싶은데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사실 저축이나 그런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5만 원씩만 넣어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 지금 이율은 낮지만 연금을 넣게 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네. 해볼까요? 네. 일단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연금 상품은 최저 가입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은 안 되시고요. 물론 이제 10만 원씩 납입하시다가 뭐 중도 인출 이런 거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시고 이제 어린 나이에 연금 준비하시면요. 아까 그 왜 250만 원 그런 사례처럼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령액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게 뭐 7년이긴 하나 실제로 20년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20년 전과 후가요 2배가 이상 차이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아이한테는 일찍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말 10배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소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도 1등 복권이. 오래된 금융상품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네, 둘째.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약들을 상세히 들여다보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이재현, 최지혜 전문가 두 분처럼 우리 집 자산 지켜주는 돈키호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뒤에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열려 있고요. 비밀글에 체크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움 필요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